자,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는데요. 일부 당 의원들과도 만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른바 식사 정치가 재개됐는데 특히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바로 다음 날 있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신문마다 모두 식사 정치, 그러니까요. 식사 정치 재개. 또 낮에 이 지도부와 함께 점심밥을 먹어 그것까지는 예. 미리 예고가 됐는데 갑자기 그날 또 예고가 된 것이 초선 의원들하고 만찬까지 한다. 이 재미있는 것이 초선 의원들이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물러나는데 뭐 일조를 했다고 할까요? 뭐 연판장? 네. 사실은 굉장히 심한 말을 했습니다. 예. 저는 그 다른 방송에서 이 초선 의원들을 반민주주의자, 이 정당 민주주의 혹은 대중민주주의에서 네네. 굉장히 위험한 짓을 했다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 거기에 쓴 표현이 말이에요. 추방해야 할 정치적 사기 행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. 나경원 의원, 이 선배 의원인데 추방해야 할 정치적 사기 행위를 했다. 예. 그러면 정치적 사기 행위라는 그런 그 모멸찬 표현을 쓰려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증거를 내놓아야 됩니다. 왜 네. 사기 행위인지. 예, 근데 단순히 이게 장관급 자리 두 개에 대해서 이 사표를 썼는데 대통령이 이 사표를 그 수리하지 않고 해임을 했다. 그런데 이 초선 의원들이 보기에 왜 장관직 자리를 잘 수행을 하지 않고 이걸 이게 대통령실과 그 이게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그 집어 던졌느냐. 그래서 추방해야 할 정치적 상행이다.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면 그 표현은 굉장히 지나친 표현입니다. 네. 무려 정치인이 어떤 표현을 할 때는 그게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표현을 해야 하거든요. 근데 초선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50명이나 모여서 처음에 이 표현을 문구에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.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네네. 과연 이 그 성명을 주도를 했던 이 분들이 이름이 좀 나왔잖아요. 뭐 배인진 의원부터 네네. 시작해서 몇몇 분들 이름이 남았는데 그분들이 난 과연 이런 표현을 썼을까? 내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그렇게 모진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래서 난 더더욱 이상한 거예요. 어떻게 추방해야 할 정치적 사경이다. 그리고 대통령을 흔들고 당내 분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. 이런 표현을 썼을까? 그런데 네. 문제는 이 나경원 의원이 나는 이제 접겠습니다 하고 난 바로 그 이튿날 대통령이 낮에는 중진 의원들, 뭐 중진이라기보다 당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원내대표 불러서 같이 밥을 먹고 네. 저녁 때는 초선 의원들 들어오세요. 이래서 또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. 저녁밥을 먹은 거예요. 예. 뭐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? 사람이라는 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 대통령께서 네. 눈에 뻔히 보이게 나 의원 잘 쫓아냈다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 네. 그런 말을 했을까? 더더군다나 거기에 나경원 의원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왔다고 그래요. 예. 뭐 언론 기사를 보면 다만 이 대통령이 3월 8일 전당대회에 반드시 가겠다 이 얘기를 했다. 네네.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이 대통령이 그 3.8 전당대회에 간다는 얘기는 이 친윤 쉽게 말하면 윤 대통령 윤심을 그대로 앞으로 오롯이 다 담아낼 새로운 당 대표를 축하해 주러 가는 그런 모양새가 돼 버리는데 네.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져요. 왜 그런가 하면요. 우리가 미국처럼 가령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제1당원 쉽게 말하면 집권 여당에 있어서 사실상 총지휘하는 당 대표이고 집권 여당이 만약에 총선을 한다면 우리처럼 총선을 임기내에 한다면 그걸 맨 앞에서 진두지휘를 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. 네네.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, 정무직 공무원들도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요구받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정치적 중립에서 벗어나면 탄핵을 당해버리는 그렇죠.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.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그 전당대회에 가겠다. 그래서 자기 윤심을 이제는 지금 후보라고 뭡니까? 네. 문자 그대로 친윤 김기현과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? 뭐 동반자라고 표현을 하니까 동반윤이라고 해야 됩니까? 이 안철수 후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되더라도 이 친윤이 이 범주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네네. 이렇게 친윤
그 당 대표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3.8 전당대회 가신다. 그러면 그게 국민들이 어떻게 비치겠어요? 예. 이건 앞으로는 당까지도 직갈통치하겠다. 네. 그러면 그 전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김대기 비서실장이 가령 이 나경원 의원을 두고 그 비서실에서 나온 얘기가 상중하지 못할 사람이다. 그리고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이건 정말 추방해야 할 정치적 사기입니다. 변호사님, 지금 말씀하신 게요. 예. 사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그 부분 때문에 추방해야 될 이 굉장히 심한 초선 의원들이 한 얘기가 전 데자뷰처럼 떠오르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전 검찰총장도 임명권자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그런 데자뷰가 좀 전 떠오르거든요. 제가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 안 나왔잖아요, 그때. 예,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. 한번 보세요. 지금은 권력의 초기입니다. 예. 아직 1년이 안 됐어요. 이러니까 가령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면요. 전당대회 안에는 바깥에 가령 지지층의 여론조사와는 또 다르게 예. 당심은요. 당 안에 있는 이 권리당원들의 표심은 친윤이 일방적으로 이깁니다. 네. 친윤이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게 가령 다음 총선 앞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2년이 지납니다. 네. 앞으로 1년이 더 지나야 돼요. 지금이랑 예. 분위기가 또 달라지는 예, 거죠? 완전히 달라지죠. 예. 이미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권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나는 것이거든요. 그러면 예. 권력의 각을 세우는 사람이 정치적 스타가 돼요. 어느 시대, 어느 정부나. 이제 중간 평가적 네, 성격이 그건- 딱 되고요. 예,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느 권력에서나 못하면 못할수록 네. 더더욱 부각이 되겠죠. 권력의 각을 세우는 사람이 정치적 스타가 되는 거예요.